노자 종필 씨가 해보시죠. 제 42장. 도는 하나를 낳고 하나는 둘을 낳으며 둘은 셋을 낳고 셋은 만물을 낳으니 만물은 음을 짊어지며 양을 감싸 안고 텅 빈 기운으로서 화평함을 이룬다. 사람들이 꺼려하는 것은 오직 고아, 과부, 흉년의 상태이건만 왕과 공들은 그것을 칭호로 삼는다. 그러므로 만물이 때로는 덜하면 덜할수록 더해주고 때로는 더하면 더할수록 덜어낸다. 남들이 가르친 것을 나 또한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것이니 억지로 따르도록 시키는 이는 올바른 죽음을 맞이하지 못할 것이다. 나는 바야흐로 이러한 것으로서 가르침의 근본을 삼는다. 도생일하고 도생일하고 일생이하며 일생이하며 이생삼하고 이생삼하고 삼생만물하니 삼생만물하니 만물은 부음이 포양하고 만물은 부음이 포양하고 충기 이의화라 충기이의화라 인지소는 인지소우는 유고과 불곡이었만 유고과 불곡이었만 곡이요. 이 왕공은 이의칭이라 이 왕공은 이의칭이라 고로 물은 혹 손지 이익하고 고로 물 혹손지 이익하고 혹 익지 이손이라 혹 익지 이손이라 인지 소교를 인지 소교를 아역 교진이 아역 교진이 강량자는 강량자는 부득 기사로다. 부득 기사로다. 오 장 이의 교부하리라. 오 장이의 교부하리라. 도생일하고 도가 하나를 낳고 일생이하며 하나가 둘을 낳으며 이생삼하고 둘이 셋을 낳고 삼생만물 하니 삼이 만물을 낳으니 만물은 부음이 포양하고 만물은 음을 등에 짊어지고 짊어질 부자 포양 양을 껴안고 이렇게 껴안고 충기 이의하라. 충기 이 충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텅 빌 충자예요. 허와 같아요. 텅 빈 기로서 그것을 갖다가 어울리게 만든다. 이 화는요, 우리가 생각할 때 뭐로 보시면 되냐면요, 화라고 하는 것은 조미료와 같은 거로 보면 돼요. 이렇게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조미료. 이렇게 서로를 갖다가 잘 어우러지게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도 화기 자꾸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 사이에 잘 어우러지게 하는 게 그게 화기예요. 조미료 같은 거죠. 뭔가 보이지 않게 여러분과 저를 끈적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어우러지게 하는. 인지소는 사람들이 미워하라 오자 싫어하는 것.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 그것은 오직 고과불곡이에요. 고는 고아예요. 그렇잖아요. 어려서 어버이 없이 크는 애들 얼마나 불쌍해요. 걔들은 고아원에 가서 살고 그러잖아요. 애기들은 사실은 그 어버이의 손길 위에서 자라야 되는데
그게 없을 때의 고아라는 건 진짜 힘든 거예요. 마찬가지로 과부도 마찬가지예요. 과부도 보면은 그 호럼이죠. 이거는 뭐 그 남편이 있어야 이 남편이 벌어오고 또 남편이 사내 일을 해주고 이래야 이게 살아가는데 그게 없는 호럼이 신세라는 거 진짜 딱한 거거든요. 그 과부. 또 불곡. 불곡이라는 건 뭐예요? 불곡은 곡식이 있긴 있는데 이게 자라지를 않는 거예요. 여물지를 않는 거. 그게 불곡이에요. 그게 여물지 않으면 사람이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불곡이라고 하면 그래서 흉년이라고도 그걸 얘기해요. 흉년 들었다고 할 때는 사람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그 촉은 목피. 평소에는 쳐다보지도 않던 풀 같은 거 막 뜯어가지고 풀뿌리를 갖다가 저기 하고 또 나무의 껍데기를 벗겨서 먹고 막 이러거든요. 흉년 때. 뭐예요? 임꺽정이라고 하는 홍명희 선생 쓴 정말 대단한 소설이죠. 좀 스케일이 좀 작다는 게 흠이지 그거 말고는 진짜 훌륭한 소설인데요. 저는 임꺽정 보면서 굉장히 이렇게 소름 끼치게 느꼈던 게 어떤 장면이냐면요. 그 청석골 산채에 두령이 이제 여러 두령이 있었어요. 거기는 말하자면은 과두 체제 같은 거예요. 임꺽정이 대장 뭐 나를 따르라 이게 아니에요. 같이 이렇게 협력해서 행했던 건데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두령의 사연이 어떤 거냐면 흉년에 너무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보다 보니까 닭 한 마리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소대에 놓고서 삶아 먹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자기 애기예요. 그래서 걔는 애기만 보면 말이죠. 정신이 돌아가지고 막 살인을 하거든요. 청석골 두령 중에 한 패가. 근데 저는 그 사연을 읽으면서 야, 막 소름 끼치더라고요. 이게 뭔가 너무나 말하자면 실감나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이라고 하는 게 정말 그럴 수 있거든요. 그게 얼마나 배고프면 그렇겠어요. 이게 못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 정신이 화까닥 돌아버린 거죠. 그래서 이게 고과불곡이라는 게 이게 진짜 무서운 말인 거예요. 이게. 근데 지금 보면은 이 젊은 남자들 또 젊은 여자들이 말하자면 연애도 못하고 결혼도 못하고 또 심지어 결혼을 해도 애를 못 낳니 이건 진짜 이게 큰 문제거든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뭐니 해도 제일 큰 문제는요, 이 진짜 젊은이들 문제예요. 저는 뭐 노인 문제 뭐 이런 여러 얘기하지만요, 이 젊은이들이 그게 나는 이제 이상하게 말하자면 동성도 싫고 이성도 싫어 이러면 괜찮아. 근데 그런 사람 몇 명이나 되겠냐고요. 대부분은 사실은 이성을 추구하고 이게 본능이거든요. 마치 저 그런 얘기 좀 많이 해가지고 이렇게 이 여성들한테 말하자면 혼나는데 당신들이 여성들 보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전 가끔 사람들 치료할 때 그 얘기하잖아요. 그건 본능이에요. 당신이 저통이가 나오고 싶어서 나왔겠어. 월경을 하고 싶어서 했겠어. 이게 이 생명이 그런 종족 보존의 그런 거로 이렇게 나아가는 거다. 남성도 마찬가지. 그런데 지금 이 젊은이들이 짝을 그렇게
예, 찾지를 않으려고 하고 찾지를 못하는 거죠. 또 짝을 이뤄서도 그 새끼를 낳지를 못하고 이거는 진짜 커다란 문제인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젊은이들 뭐 이 말하자면 시간당 최저임금을 얼마로 올려주고 이걸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최저임금 10,000원 이상 또 애들이 쉽게 자기 집을 가질 수 있어야 되고 이 또 애들을 갖다가 새끼를 낳아가지고 제대로 교육을 시킬 수 있어야 되고 말하자면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흔히 말하는 공교육. 우리는 공교육 자꾸만 이야기하지만요. 아니, 세상에 온갖 돈 내가지고 애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대학까지 또 대학원이든 유학이든 또 뭐 하여튼 사회 나가기 전까지 전부 애미애비가 돈을 대야 되는데 그게 너무 심한 거거든요. 그럼 도대체 국가는 뭐 하는 거예요? 국가라는 게. 지들이 필요한 건 세금 걷고 지들이 필요하면 군대 동원하고 지들이 필요하면 여러 가지 일을 시키면서 도대체 국가가 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마음 놓고 결혼하고 자기 집을 꾸릴 수 있고 땅 같은 거 그것이 도대체 말이 되냐는 거예요. 강남 같은데 아파트 한 채가 말하자면 몇십억이 된다는 게 말이 되냐고. 그러면은 젊은 놈들이 어떻게 집을 사냐고. 이게 시간당 10,000원도 못 받는 그런 상태에서. 그냥 아무것도 안 먹고 돈 번 거 저축을 할 수도 없지만 그렇게 저축을 해도 그거 못 사요, 그거. 평생. 그러니까 지금 그런 모든 면에서 젊은이들이 결혼해가지고 자기 주택을 얻을 수 있게 국가에서 말하자면 임대주택이라든가 그런 거 모든 거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최근에 이제 뭐 이런저런 거 관심 있어서 여러 가지 이렇게 보는데요. 끔찍해요. 임대주택도요? 그거 말하자면은 LH? 주택공사가 그냥 말하자면 이익 처먹는 거더라고요. 공유주 해가지고 공유주를 하면 공유주는 건 돈이 안 드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갖다가 이런저런 막 이유를 들고 또 주변 시세하고 또 그걸 같이 연동시키고 이런 짓거리를 하더라니까요. 그러면 안 되죠, 그게 국민들한테. 지금 주택 문제, 봉급의 문제, 이 교육의 문제 이런 여러 가지가 같이 행해져야만 젊은이들이 짝을 이룰 수 있어요. 그래야 이게 끔찍한 고과불곡이라고 하는 이런 상태를 적어도 국가적인 면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도 완공, 이의 칭요, 그것으로서 즉 고, 과, 불고 그것으로서의 칭호를 삼는다. 이렇게 그러면 삼는다. 그래서 왕들이 그러잖아요. 고는, 과인은 그런 말을 쓰잖아요. 또는 불곡이라는 표현도 썼던 모양이에요. 저는 좀 그걸 잘 못 봤는데 고나 과는 많이 봐요. 고나 과는 이렇게 과덕지인이다. 난 덕이 부족한 사람이다. 이런 말로 그렇게 쓰는데 고과 그건 많이 쓰죠. 자, 그러므로 물 존재라는 것은 어떠냐? 혹이 나와요. 어떤 경우에는 이 존재는 어떤 경우에는 손지이익하고 어떤 것이 그 자체를 갖다 덜어서 덜어내어 가지고 손지하는 거예요. 어떤 것을 덜어내고 또 덜어내고 그렇게
계속 덜하면 덜할수록 오히려 더 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그 반대로 더하고 더해요. 계속 더해 나가기 때문에 그것을 오히려 손 빼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존재라고 하는 것들이 균형을 이루어 나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말이죠. 말하자면 재벌 같은 경우에는 계속 거기서 이 세금을 많이 걷어들여야 돼요. 더 많이. 지금 우리나라 이 재벌들한테 걷어들이는 거 진짜 너무 형편없이 걷어들여요. 사실은 지금보다도 말하자면 제가 보기에는 몇 배를 더 걷어들여야 돼요. 그러고 가난한 사람들한테는 또는 보통 사람들한테는 세금을 안 걷어야 돼요. 넌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뭐 세금을 내야 된다? 그거 왜 그렇게 이야기만 해요? 너 대한민국 사람이니까 너는 세금 안 내고 우리가 오히려 더 우리 국민이 돼서 고맙다. 더 주는 왜 그런 거 못하냐? 그게 자연의 질서거든요, 사실은. 없거나 이런 사람들은 자꾸만 줘야 되고 보통 사람들은 없어요. 아주 가난한 사람만 없는 게 아니에요. 보통 사람도 실제로 없어요. 그리고 너무 넘쳐나는 애들한테는 막 가져와야 돼요. 이게 자연의 질서거든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인지소교를 아역표제요. 남들이 가르치는 거, 바소자, 가르치는 것, 그것을 아역표죠. 나 또한 그것을 가르쳐요. 그러니까 노자님 같은 경우도 보면은 나 뭐 기상천외한 걸 가르치는 게 아니야. 다 당신들이 가르치는 거 나도 가르치는 거야. 그런 건데 강량자는 부득기사로다. 강량자라는 건요, 강이라는 것은 굳이 우리가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량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강량이라는 것은 막 억지로 막 그렇게 강제로 하기 싫은데 막 하게 시키고 하는 거, 그게 강량이에요. 강량이라는 거. 그래서 억지로 남한테 막 그렇게 이 못된 일을 시키는 그런 것은 부득기사로다. 그 죽음을 부득 얻지 못할 것이다. 어떤 사람은 안 죽어요? 그러면 그거 다 죽음을 얻는 거죠. 근데 왜 어떤 사람은 이 죽음을 얻지 못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남한테 강제로 억지로 막 시키는 못된 짓을 시키는 사람은 이것은요 올바른 죽음을 말해요. 기사. 그러니까 하늘이 진 죽음. 하늘이 진 죽음을 너는 받지 못할 것이다. 말하자면 죽음이 앞당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장이의 교부리라. 나는 바야흐로 이러이러한 것으로서 지금 그 앞에 나온 그러한 것으로서 교부 가르침의 근원으로 사는 것이다. 우리가 부라든가 뭐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은 아비와 어미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되게 크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런 의미보다는 근원이라고 봐야 돼요. 어버이가 새끼를 낳기 때문에 그 근원이에요. 모든 것을 낳는 근원. 그러니까 가르침의 근원으로서 나는 이것을 삼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그런 것들은 그런 거거든요. 모든 것은 처음에 이렇게 다 말하자면은 탄생해요. 쭉 탄생해. 그리고 그 탄생하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순리적이고 자연스러운 거예요. 본능적이고. 그 본능적인데 그런 상태에서
모든 게 다 잘 돼야 되는데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바로 고과불국이라는 거죠. 늘 풍년이 들어야 되는데 때로는 흉년이 들어. 늘 가족을 이루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그 어버이가 없고 어떤 사람은 지아비가 없고 말하자면 그런 어려운 그 경험을 겪게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너는 니네 애비 애미가 없으니까 너는 그냥 굶어 죽어. 너는 네 남편이 없으니까 굶어 죽어. 그리고 지금 올해는 흉년이 들었으니까 니들은 다 굶어 죽어.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흉년이 들었으면 그 국고를 갖다 풀어가지고 사람들 먹게 해줘야 돼요. 그 고아들 있으면은 그 사회의 그 시설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그 고아들을 갖다 성인이 될 때까지 이렇게 잘 그 먹여줄 뿐만 아니라 잘 교육도 시켜주고 그래야 되고 과부들도 마찬가지죠. 그 과부들도 그 과부가 딱 된 순간부터 이제 그때부터 이제 나도 죽었네 이러면 안 되잖아. 그때부터 그 사람이 자연스럽게 죽을 때까지 그것을 국가에서 봐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이런 것이 그게 올바른 인간 사회라는 거예요. 그런 게. 그런데 그런 것을 제대로 하지 않는 그런 경우는 그 올바른 죽음을 너는 누리지 못할 거라고 그것을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우리는 흔히 사람들은 이 대목에서 42장을 보면 도생일, 일생이, 이생삼 이것만 봐요. 사람들은. 그러나 이 전체의 구조를 우리는 봐야 돼요. 전체의 구조를 보면은 이 사회는 없는 사람, 좀 부족한 사람, 이런 사람들, 없는 사람들한테 있게 해주고, 부족한 사람한테는 그 부족한 것을 그렇게 보태주고, 바로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이 이게 사회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여기서는 말해주고 있어요. 자, 좀 표시해 보시죠. 도 생일하고 일 생이하며 이 생삼하고 삼 생만물하니 도는 하나를 낳고 하나는 둘을 낳으며 둘은 셋을 낳는다. 셋은 만물을 낳느니 만물은 이 포양하고 충기 이 위화라. 음을 짊어지고 만물은 음을 짊어지고 양을 좀 그런 거고요. 자, 고답 읽어보세요. 앞에 39장에서는 하늘, 땅, 만물 등이 하나를 얻어서 각자의 본령을 다한다고 들었습니다. 도는 하나를 낳고 하나는 둘을 낳고 라는 여기에서의 하나와 같습니까? 정말 어렵군. 어떻게 된 것이 갈수록 더 어려워져 그냥 그렇군 하고 받아들이면 될 일을 왜 이리 어렵게 만들고 있나. 나도 남들이 가르친 말을 가르칠 뿐인데 이렇게 어려워서야 원 참내 갈수록 첩첩 산중일세. 솔직히 말하지 나는 정말 이런 말 하고 싶지 않아. 노자님 말씀을 정말 쉽거든. 아 이거구나 하고 순순히 들어오지 않나? 나는 배우는 사람이야. 학자야.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고. 가르치는 분들은 교수잖아? 그분들께 가서 배워가지고 나 좀 가르쳐주게. 39장의 하나는 절로 그러함일세. 노자님께서는 말씀하시지 못하는 것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나. 그저 기막힌 하나로군 이라고 받아들일 뿐. 반면 여기에서의 하나는 생성된 실체로서의 하나야. 논자들마다 다르지만 그 이름이 무엇이 되었든
흔히들 말하는 조물주로서의 하나로 본다면 상당히 근사해. 39장에서는 하나를 얻어서 하늘답게, 땅답게, 신답게, 골짜기답게, 만물답게 된다고 했어. 여기에서는 셋이 만물을 낳는다고 하는군. 그런데 어떻게 여기에서의 하나가 39장에서의 하나와 같을 수 있나? 나는 암만 생각해도 모르겠어. 왜들 같다고 하는지를. 거듭 분명히 해야겠네. 39장의 하나는 정체불명의 절로 그러함으로써의 하나고, 여기에서의 하나는 확고부동하게 생성된 유일자로서의 하나라고. 도는 하나를, 하나는 둘을, 둘은 셋을, 셋은 만물을 낳는다고 하면서 동시에 음을 지고 양을 안고 충기로서 조화를 꾀한다고 했습니다. 이 경우 만물을 낳은 셋과 양, 충기는 같은 것입니까? 다르네. 하나에 대해선 각기 다르게 규정하지만 논자들에게 있어서 둘은 음양을 셋은 음양에 충기를 더한 것으로서 보는 것이 일반적이야. 그러나 이것은 분명한 오류야. 조물주가 아담과 하를 낳고 둘만으로서는 심심해서 사탄을 두었다고 하자고. 조물주는 하나고 아담과 하와는 둘이고 그 둘에 사탄을 더하면 셋이지. 그럴 경우 아담은 양이고 하와는 음이고 사탄은 충기인가? 아니잖아. 양, 충기는 조물주에도 아담에도 하와에도 사탄에도 다 들어있지. 들어있는 비중이 다르기만 하고 도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한 그러한 도보다는 건방진 어떤 하나가 도로부터 분명하게 나왔어. 어떤 하나는 얼마간의 시간이 흘렀는지 모르지만 자기 분열을 하여 스스로의 분신을 하나 내놓네. 어떤 하나와 분신 하나가 황홀 지경에서 결합하여 다른 하나를 낳지. 그렇게 셋이 되면서부터는 기하급수적으로 확대 재생산되어 천하 만물이라는 것이 나타나네. 그러다 보니 처음의 어떤 하나에서 만물에 이르기까지 감출 수도 거부할 수도 없는 세 가지의 가지가 똑같이 담겨 있게 되었어. 양, 충기, 셋이야.